네, 2월 27일 시험 대비 FAT 2급 10회부터 또 테마학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표 수정 문제 들어갈게요. 금액을 수정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는 좀 단촐했죠. 자, 영수증을 참고해서 누락된 거래를 입력하시오. 추가 입력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이제 10월 20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영업용 화물차에 유리대. 자, 영업용 화물차에 유리대 하면은 이제 차량 유지비가 되겠죠. 현금으로 지급. 그럼 이제 현금. 그럼 대충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계가 차변의 차량 유지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겠네요. 자,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또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누락되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입력하라는 얘기겠죠. 자, 날짜는 10월 20일 영수증을 보니까. 그 다음에 금액은 그렇죠, 13만원 되겠습니다. 그럼 차량 유지비 13만원 추가로 입력하면 되겠는데요. 자,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사 코드 4110 강남애견이고요. 강남애견. 자, 10월 그쵸, 10월 며칠이죠? 10월 20일 10월 20일자 들어가고요. 10월 20일. 자, 차변에 822번 출금하셔도 되겠죠? 자, 차량 유지비 13만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을 가죠. 자, 거래처 변경입니다.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수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거래 자료를. 자, 수령 애견에서 자, 외상 대금으로 우리은행 보통예금제 입금된 내역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수령 애견한테 10월 26일 우리은행 보통예금에서 맡기신 금액 돈이 들어온 거죠. 300만원. 자, 그럼 차변의 보통예금 300만원 거래처 우리은행, 대변의 외상 매출금 수령 애견 뭐 30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날짜를 한번 가볼게요. 10월 26일 날 가보시면 수령 애견이 아니라 경주 애견으로 되어 있고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수령 애견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거래처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최근 트렌드는 이제 금액도 바꾸고 그죠, 거래처도 바꾸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죠. 요것도 바꾸고 요것도 바꾸고.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결산 문제네요. 결산. 자, 손익의 예상과 이연 역시 비슷한 타이틀 늘 나오는 말이죠. 자, 2015년도 말 단기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 30만원을 장부에 계상하다. 자, 미지급 이자, 자, 미지급 비용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럼 분계는, 자, 여기다 그냥 분계를 바로 써드릴게요. 그냥. 자, 분계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자, 대변의 미지급 비용, 금액은 30만원, 차변의 이자 비용으로 3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거 분계 바로 입력 들어갈게요. 자, 12월 31일 하고요. 차변의 이자 비용, 그 다음에 금액은 30만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3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가볼까요? 이제 자동결산 문제죠. 자, 자동결산이란 말이 또 나오고요. 기말 재고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말 재고 문제가 나오면 재고 금액에 해당되는 맨 아래쪽 금액 490만원만 추가로 결산자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문제 푸는 데 대한 예 따지면요, 이 부분은 사실 몰라도 되는 부분이에요.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490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서요, 엔터 치고 들어가셔서, 자, 요거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시고요. 자, 여기서 기말, 자, 요 기말에 490만원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에 확대시켜 보시면 전표 추가 버튼 요것만 누르시면 죄송해요, 되겠습니다. 자, 얘 눌러주시고 확인 사살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쳐주시면, 자, 이쪽에 기말 상품 재고액으로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조회로 가볼게요. 조회, 자료 조회 문제. 자, 손익계산서 또는 합계자니산표, 이렇게 참 둘 중에 아무거나 찾아보라는 얘기죠. 어느 쪽을 찾아봐도 답은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6월 말 현재 판매비와 관리비 잔액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저는 합계자니산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손익계산서 보셔도 상관없어요. 둘 다 볼까요? 손익계산서 보죠 뭐. 자, 6월 판매비와 관리비 잔액, 자, 확대해드리면 요게 판매비와 관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 9,052만 6,890원. 답은 이제 2번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합계자니산표도 한번 볼게요. 합계자니산표도 역시 6월 엔터 쳐주시고, 자, 쭉 내려보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이쪽에 잔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요거죠. 자, 잔액, 자, 9,052만 6,890원.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2번 되겠고요. 2번 정답. 2번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월계표 또는 총계정 원장.
역시 이것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2015년 3월 통신비 지출액을 물어봤죠. 월계표를 보겠습니다. 그냥 자 월계표. 통계정원장을 보셔도 상관없긴 한데요. 자 월계표 보겠습니다. 월계표 1 월계표 누르고요. 3월달이니까 월계표 누르고 0303. 그다음에 통신비니까요. 쪽 아래쪽 내려보시면 통신비 15만 3천원 돼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통계정원장도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아우 죄송해요. 상태가 메롱이네. 자 우선은 요거를 자 통신비 이렇게 들어가시면 3월달 내역을 보세요. 3월달 내역을 보시니까 비용은 차변에 발생하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기에는 1월계표가 조금 더 낫네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일일 자금 명세. 경일보죠. 5월 31일자 내용 중 틀린 그림 찾기,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일일 자금 명세를 들어가시고요. 자 일일 자금 명세. 자 날짜는 5월 31일이죠. 5월 31일 엔터. 자 당자예금 잔액, 당자예금에 대해서 개가 있죠. 자 개의 잔액을 좀 볼게요. 잔액은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자 당일 잔액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 잔액, 보통예금 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당일 잔액 아래쪽 보시니까 1억 2,917만 2천원. 금액이 잘못됐죠? 자 확대해 볼까요? 자 요게 이제 보통예금에 따른 개를 보시고요. 자 당일 잔액이니까 자 요걸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틀렸죠? 1억 2,917만 2천원인데 1,300만원 돼 있으니까 잘못된 잔액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단기 차입금을 보니까 단기 차입금 역시 개 부르시고 개를 보시고요. 이쪽에 확대해 보면 7,044만원 돼 있죠? 역시 일치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으러 온 잔액도요. 역시 개 보고 당일 잔액 자 보니까 500 이걸 봐야죠. 네. 개 당일 잔액 550만원. 자 이쪽도 확대해 드리면 받으러 om에 대한 자 당일 잔액 이렇게 550만원 확인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빠져나오시고 자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되겠습니까? 정답은 그렇죠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회차로 가볼게요. 자 이제 9회가 되겠습니다. 9회. 자 전표 수정 금액을 수정하라는 문제가 나왔죠. 자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수정하시오라는 말이 나왔고요. 10월 15일 스마트 의료기기에서 상품 250만원 외상으로 매입한 거래가 잘못 입력되었음을 확인했다. 자 그러면 타변에 상품 250, 대변에 외상 매입금 250 이렇게 입력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10월 15일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금액도 틀렸죠. 금액을 250 수정해 주시고 역시 자 계정 과목도 그쵸 외상 매입금 수정해 주시고 금액이 250.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금액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 계정 과목 수정해 주시고 두 가지를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계정 과목을 변경시키는 문제가 있네요. 입력된 자료를 검토해서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12월 3일 날짜가 되겠고요. 영업부 이영희 사원이 거래처 방문 시 발생한 교통비, 이건 여비교통비라고 하죠. 현금 지급하고 그럼 차변의 여비교통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가야 되는데 회계 처리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뭐 쭉 보니까 뭐 날짜 12월 3일 금액은 뭐 이쪽에 현금으로 12,000원 여기 보시면 되겠고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비교통비죠. 자 한번 가볼게요. 날짜는 12월 3일입니다. 가보니까 가지급금 현금 이게 가지급금이 아니라 여비교통비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계정 과목을 여비교통비로 바꿔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가볼게요. 결산입니다. 자 이제 결산을 볼게요. 결산 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동 결산 두 가지가 나왔네요. 자 요즘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자 보면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에 적용해서 처리해라.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뭐 별거 없고요. 합계잔액산표를 띄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 전산회계에서 많이 나왔던 형태의 문제죠. 엔터 12월 말일입니다. 자 우리 외상매출금 여기 있네요.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요 금액 1억
24만원 여기 곱하기 1%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보충법이라 했으니까 미리 설정된 금액이 있으면 얘기는 뭐예요? 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금액에서 대손충당금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나오는 금액이 179만 2,400원인가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제 계산해봤는데 글씨를 잘 안 써집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바드러움도 한번 해볼까요? 바드러움에 차변 잔액 있죠? 이거 곱하기 1% 역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충법이니까요. 대변에 대손충당금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요게 68만 5천원이 나와요. 68만 5천원. 요거 구하는 방법은 다 아시죠?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결산자료 입력에서 들어가셔서요. 자 들어가셔서 요거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자 컨트롤 F 누르신 다음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컨트롤 F 누르고 검색하시면 바로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쪽이 대손 대손 상각비를 입력하는 필드가 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두 개만 입력하면 돼요. 여기다가 입력하고 여기다 입력하고. 자 그럼 앞서 우리 미리 구한 금액 있죠? 179만 2,400원. 그 다음에 바드러움 자 68만 5천원 이렇게 두 개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표 추가 버튼은 좀 이따 누르고요. 계속 문제를 볼게요. 왜냐면 밑에도 자동 결산이기 때문에 차량 혼방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80만원 그리고 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얼마입니까? 120만원. 이거 각각 입력해 주면 되겠죠. 역시 이것도 자 위에 보니까 건물 차량 혼방구 비품이 있네요. 차량 혼방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금액이 80만원 비품 감가상각비는 얼마? 12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역시 이것도 이쪽에 나와 있는 전표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F3번 눌러주고 마무리하면 되겠고 패턴이 거의 비슷하죠. 자 비슷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 학계단위산표에서 확인 사살할 게 있어요. 엔터 치시고 자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잘 입력했는지 확인할 때는요 요 금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 금액인가 자 요거의 1%인지 확인해 보시고 또 바드러움의 차변 잔액의 자 1%에 해당되는 금액이 요 금액인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확인 사살하는 방법이고요. 자 자료 조회를 가볼까요? 자 회계정보 분석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급어음 현황 조회 자 지급어음 현황 조회를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문제 한번 읽어보면 7월 1일부터 7월 말일 중 자 7월달 중에서 만기가 되는 지급어음의 거래처는 어디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급어음 현황을 띄우고요. 그 다음에 자 만기 일 월별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조회 구분은 뭐 일별 월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만기일이 2014년이죠. 지금 7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 엔터 쳐주시면 두리메디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요거 거래처를 물어봤으니까 두리메디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조회에 대한 문제가 나오네요. 자 3기와 4기 비교하면 통신비의 증가액은 얼마인가? 자 손익계산서 자 들어가서요 그냥 엔터 치고 12월달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비 요 가운데쯤에 있어요. 자 이쪽에 나와 있는 요 필드를 조회하시면 되겠죠. 요 두 개. 자 그럼 여기서 이걸 빼주면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나오겠죠. 컨트롤 Q를 활용하겠습니다. 컨트롤 Q를 활용하고요. 그러면 이제 259만 3,500원에서 자 빼기 150만원 빼주면 자 요 아래쪽에 보이는 요 금액 있죠. 자 요게 자 109만 3,500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 거래처 원장 조회 문제. 자 보시니까 4월 30일 현재 국민의 보통예금 잔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보통예금 잔액 이건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을 눌러주고요. 자 0430 0430 그 다음에 103번 보통예금 그 다음에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F2번 눌러서요 자 국민은행 그 다음에 98001 자 요렇게 자 세팅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세팅하시면 되겠어요. 요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됐고요. 여기서 엔터 치고 들어가면 자 잔액이 자 얼마가 됐습니까? 6,781만 4,600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 됐습니다. 자 다음 회차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회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 자 8회 전표 수정 문제 들어갈게요. 8회 전표 수정 자 중복 기재된 회계 처리를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삭제를 하는 것 같은데요. 7월 25일 세금과 공과금에 대한 회계 처리가 중복 입력되었다. 자 이거 들어가 보면요.
자, 프로그램 띄우고 세운전자죠. 자, 이것은 7월 15일, 7월 25일이죠. 25일 생과금과가 두 번 입력되어 있죠. 이거 누르고 그냥 F5번 눌러서 삭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고요. 자, 그 다음 계정 과목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 자료를 가장 적절하게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8월 30일 운반비 8만원의 현금 지출액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이거 앞전에 이론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판매자가 부담하는 운반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운반비가 되겠고요. 비용입니다. 하지만 상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운반비가 발생했다면 취득 부대 비용으로 봐서 해당 자산의 원가에 가산시켜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자, 원가에 가산시켜줘야 되니까 상품으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즉 운반비를 상품으로 수정해주면 되겠다.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8월 30일 날짜를 들어가시고요. 운반비를 그냥 자, 상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뭐 출금 이렇게 수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가볼게요. 그 다음 문제. 자, 결산이죠. 자, 결산. 자, 손익의 이연이 나와 있습니다. 자, 친절하게 또 써 있어요. 자, 결산 현재 보험료 미경갑은 40만원을 계상하시오. 그 다음에 5월 1일 거래를 참조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죠. 그래도 워낙 쉬운 FAT 시험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인 듯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풀어보시면 자, 먼저 5월 1일 거래를 참조할 것이란 얘기는요. 5월 1일 거래 자체가 자산으로 처리가 돼 있었는지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돼 있었는지를 일단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산이라면 이것은 선급 비용으로 처리를 했었는지, 그 다음에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이것이 그냥 보험료로 처리가 되어 있었는지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조금 다른데요. 보시면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5월 1일 날짜를 한번 가볼게요. 5월 1일. 자, 보험료라고 처리가 됐네요. 보험료. 이게 1년치 보험료라고 적용도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AT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입력시키는 데이터 이외에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를 대부분 다 적용가 다 있습니다. 사실 실무에서는 적용을 다 입력시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실무용 데이터를 이제 많이 활용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게 원칙이죠. 적용을 지금 이제 시험 문제 평가 범위에 넣는 게 좀 부적절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실제 실무에 가시면 적용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고요. 모두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이건 이론적인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드리면 자, 화이트보드를 소환하고요. 자, 우선은 설명드릴 내용이 뭐냐면 우리 그 보험료의 이제 비용 처리 부분이에요. 상급 비용. 자, 일단은 지금 처음에 보험료 처리할 때 모두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그 형태죠. 그러면 차변의 보험료. 자, 그 다음에 요 금액이 아까 우리 조회했을 때 얼마였어요? 그쵸, 1년치니까 120만원 이렇게 아마 조회가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자세하게 볼까요? 120만원이고 그쵸, 이게 5월 1일부터 4월 30일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자, 이때 모두 비용 처리했다는 분기예요. 자, 비용 처리했다면 차변에 보험료, 자, 그 다음에 120만원, 대변에 뭐 현금 120만원 이렇게 출금 전표 처리했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당시에 손익계산서는 어쨌든 그죠, 차변에 보험료로 12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요. 처리가 되는데 물론 재무상태표에는 아무런 처리가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기 어떻게 돼요? 결산 시에 자, 차변의 선급비용, 자, 미경과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경과되지 않은 부분은 40만원, 그리고 올해 해당되는 보험료만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는 40만원만큼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르게 올해 해당되는 보험료만 인식하게 되는 거겠죠. 보험료는 8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우리 선급비용 있죠. 선급비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40만원이 계상이 되겠죠. 자, 이게 비용 처리했을 때의 방식이고요. 반대로 자산으로 한번 처리해 볼게요. 자산. 자, 자산으로 한번 처리해 보면 이쪽이 좀 잘렸죠? 제가 이쪽은 잘렸을 것 같아요. 네, 좀 다시 써드릴게요. 자, 손익계산서 먼저 할게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 보험료 120, 그다음에 재무상태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는 보험료가 80이죠. 80.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상에 나와 있는 보험료는 이거 소모품비 우리 자산처리법, 비용처리법하고 좀 유사하죠. 선급비용이 40,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는 이게 상급비용으로 모두 처리가 됐다는 거죠. 이 유사한 문제가 우리 얼마 전 전산회계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걸 모두 비용 처리를 안 하고 자산으로 처리했다. 자, 이거 현금으로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을 하죠. 자, 그러면 일단은 손익계산서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요. 재무상태표에서는 우리가 선급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게 120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결산이 되면은 이제 미경과분만 처리를 하게 되는 거니까 실제로 보험료는 이제 경과분을 표시해야 되잖아요. 경과분에 대한 보험료는 80만 원만큼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선급 비용은 그렇죠. 80만 원만큼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는 보험료가 결국엔 답은 똑같아요. 8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상에 나와 있는 선급 비용이 40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결국엔 답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이거죠. 자, 비용 처리했을 때 당시 모두 이제 그러니까 그 미리 우리가 먼저 5월 1일자 거래를 참조하라는 얘기는 5월 1일자 거래가 이렇게 입력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풀으셨어도 아마 이 문제는 이 당시에는 맞았을 건데 회차가 조금 반복되면서 요즘에 이제 문제 트렌드가 어떻게 좀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해 보면 이 우리 비용 처리법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5월 1일자 자산으로 처리했을 것도 한번 가정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12월 31일자로 우리 차변에 선급 비용 하시면 되겠고요. 40만원, 대변에 보험료 4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을 가죠. 자,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결산자료 입력. 그 다음에 이거 보면 뭐 기말 재고액 그죠? 항상 재고 금액 이렇게 보시고 보시고 요 필드에 요것만 하시면 된다 그랬죠. 40만원. 다른 거 4천만원.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 들어가 보면 자, 이건 자동 결산이죠.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자,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기말 재고에다 그냥 4,200만원 쳐주시고 그 다음에 F3번 누르면 끝나요. 됐습니다. 4,200이 아니라 4천만원이죠. 맞아요.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는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고 만약 나갔다. 그럼 실수를 하셨잖아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시고 입력된 데이터를 불러오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4천만원. 그리고 전표 추가 다시 누르시면 올바르게 됩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올바른 분기가 됩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입력되는지 보시려면 손익계산서를 들어가셔서 이쪽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4천만 원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볼게요. 자, 한 회차분만 더 가볼게요. 한 회분만 더 가봅시다. 자료조회가 있겠네요. 자료조회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가죠. 뭐. 자, 자료조회. 일일 자금 명세 조회가 있습니다. 일일 자금 명세 조회. 일일 자금 명세 조회가 있죠. 자, 내용을 보니까 14년 4월 25일에 받으러 온 것 지구보험 계정에 대해서 바르게 표시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받으러 온 명세서와 지구보험 명세서를 모두 확인을 해보라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자, 그럼 4월 25일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이거요. 일단 일반 전표 입력 4월 25일 한번 가볼까요? 이걸 보셔도 되고요. 자, 내용을 볼게요. 그냥 이게 더 빠르겠네요. 자, 대변에 받으러 오면 하고요. 자, 이쪽에 보니까 만기 일자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쪽을 보시니까 이쪽에 보시면 할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어음을 할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럼 받으러움을 할인했다는 거니까 일단 이건 틀렸고 받으러움의 수령, 뭐 받으러움의 만기 결제 틀렸고요. 자, 상품 지급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급보험 쪽을 보니까 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급보험을 발행하는 거래가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지구보험을 발행했다. 답은 2번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건 뭐 날짜를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날짜로 바로 들어가 본 겁니다. 예, 날짜를 주어져서 날짜로 바로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을 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을 봅시다. 자, 손익계산서 조회. 5월 말을 기준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를 조회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정 과목은, 자, 이건 뭐 그냥 손익계산서 조회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손익계산서를 눌러주시고, 자, 5월, 자, 그 다음에 5월달 중에서, 자, 가장 많은 금액, 자, 아무리 봐도, 그죠? 손익계산서 이제 전체 금액 중에서 가장 많이 금액은 급여가 3,000만원, 3,300이 제일 큽니다. 자, 급여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급여가 답이 되겠고요. 자, 이건 이제 답은 2번이었죠, 아까? 자, 거래처 원장 조회, 그 다음 가보면요. 6월 30일 평화상사에 대해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이거 거래처 원장 조회하시면 되겠죠? 친절하게 또 거래처 원장 조회하라고 나와 있죠. 자, 거래처 원장을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6월 30일이니까 0630, 0630.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엔터. 자, 거래처는 평화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54002. 잔액은 5,650만원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이거 쉽죠? 자, 조금 쉬었다가 또 이어서 마지막 시간 갈게요. 7, 그 다음에 6회, 5회. 5회까지만 하기로 했었죠. 7회, 6회, 5회 한꺼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갈게요.